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99년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가 개장하자 시애틀 타자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아담했던 킹돔과 달리 광활한 세구장은 홈런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홈런을 확신한 타구가 넘어가지 않은 어느 날 화가 난 그리핀은 덕아웃에 들어오자마자 덕아웃 전화로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펜스를 앞으로 당기지 않는다면 난 시애틀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417개의 홈런을 날린 시애틀을 정말로 떠나게 됩니다.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핀은 애틀란타, 매츠, 휴스턴, 신시내티 네 팀에 대해서만 트레이드 거부권을 풉니다. 가장 가고 싶어한 팀은 가족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와 가까운 애틀란타였습니다. 하지만 좌탁 어퍼에게 불리한 터너필드를 가지고 있었던 애틀란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에는 아버지 켄 그리피 시니어가 타격 코치로 있는 신시내티만 남게 됩니다. 경쟁팀 없이 단독 입찰이 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신시내티는 큰 손실 없이 그리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리피는 파격적으로 저렴한 9년 1억 1,600만 달러, 연평균 1,289만 달러 계약을 신시내티와 맺습니다. 신시내티는 말 그대로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마이너를 폭격하고 있는 오스틴 컨스, 그리고 애덤 던이 올라와 컨스, 던, 그리피 셋이 이룰 외야진을 상상하면 너무 기뻐서 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피의 신시내티 생활은 푸올스의 에인절스 생활 못지않게 실망스러웠고 33순위가 최고 순위였던 애덤 던과 달리 BA 11위까지 올랐던 컨스도 터지지 않습니다. 이에 애덤 던만이 기대를 충족시켜줍니다. 고교 시절 스타 쿼터백이었던 던은 자신을 2라운드에서 지명한 신시내티와 마이너리그 시즌이 끝나면 대학에서 풋볼을 병행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던이 진학한 텍사스 오스틴 대학은 크리스 심스라는 스타 쿼터백을 영입했고 덩치가 좋은 던을 타이트 엔드로 보냅니다. 타이트 엔드는 프랭크 토머스의 대학 시절 포지션이었습니다. 화가 난 던은 풋볼을 관두고 야구에 투신합니다. 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1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유망주 31위에 오르는데요. 리포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하면 던이 가진 사이즈, 스피드, 파워의 조합은 그를 화려한 선수로 만들어줄 것이다 였습니다. 이 랭킹에서 최이섭은 22위, 푸올스는 42위, 일본에서 막 건너온 이치로는 9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배가 남산만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토니 그윈이 한때 50도루 선수였던 것처럼 던은 풀타임 첫 시즌인 2002년에는 26홈런 19도루를 기록했을 만큼 스피드도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2002년 22살의 던은 타율 2할 4푼 9리에 그치지만 128개의 볼넷으로 출루율 4할을 기록합니다. 22살의 나이로 128개 이상 볼넷을 기록한 선수는 1941년 147볼넷 37홈런을 기록한 테드 윌리엄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던은 무려 170개의 삼진을 당하는데요. 던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연속 40홈런, 100볼넷, 153진을 기록하는 자신만의 야구를 만들어갑니다. 던은 40홈런, 100볼넷, 153진 시즌이 통산 6시즌이나 되는데요. 던을 제외하면 3번인 선수조차 없습니다. 한때 타율 2할 4푼 7리가 이 기록을 4년 연속 기록한 오클랜드 크리스 데이비스를 상징했다면 던은 40홈런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요. 던은 정확히 40개의 홈런을 4년 연속으로 때려내게 됩니다. 1979년 11월생으로 푸올스보다 생일이 2달 빠른 던은 2004년 24세 시즌부터 2010년 30세 시즌까지 연평균 40홈런, 101타점, 107볼넷에 출루율 3할 8푼 1리, 장타율 5할 3푼 3리, OPS 0.914를 기록하는 최고의 생산력을 보여줍니다. 연평균 180개 삼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시내티에서 2004년 46홈런, 2005년, 2006년, 2007년 40홈런, 2008년 신시내티와 애리조나에서 40홈런, 워싱턴에서 2009년 38홈런, 2010년 38홈런을 기록한 던은 2011년 시카고 화이삭스와 4년 5,6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화이삭스로서는 짐 토미가 있었던 자리에 짐 토미의 하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를 구해온 거였습니다.
2011년 그러나 던의 커리어를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개막전에서 투런 홈런 포함 4타점을 올린 던은 4경기 만에 급성 맹장 수술을 받는데요. 초반 공백이 부담이 됐던 던은 불과 5경기를 쉬고 너무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부터 컨택이 실종됩니다. 던의 성적을 맹장 수술 전과 후로 나누면 전에는 타율 2할 5푼, 출루율 3할 8푼 1리, 장타율 5할 2푼 1리, OPS 0.90이었던 반면 맹장 수술 후에는 타율 2할 1리, 출루율 3할 2푼 1리, 장타율 4할 7리에 OPS가 0.728이었습니다. 물론 2011년은 31세 시즌으로 하향세가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이 정도의 급격한 몰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2011년 던은 타율 1할 5푼 9리에 그치는데요. 16타석이 모자랐던 규정 타석을 채웠다면 롭 디어가 1991년에 기록한 1할 7푼 9리 역대 최저 타율을 경신할 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디어는 1991년 디트로이트에서 등번호 44번을 달았는데요. 44번은 던이 가장 좋아한 등번호였습니다. 30세 시즌까지 기록한 354개의 홈런이 행크 앨런보다 12개 적은 역대 13위였던 던은 34세 시즌이 끝나고 은퇴하게 됩니다. 급격한 몰락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공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많은 볼넷과 많은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낮은 타율과 많은 삼진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애덤 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는데요. 던의 통산 조정 득점 생산력 123은 추신수의 통산 기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맹장 수술 이전까지 기록한 131은 앤서니 리조의 통산 기록과 같습니다. 던의 반대편에 있었던 타자는 스즈키 이치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타수에 비해 장타와 볼넷이 적었던 이치로의 조정 득점 생산력은 104에 불과합니다. 전에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설명하면서 수비 배제 평균 자책점 FIP의 3요소가 홈런, 볼넷, 삼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던은 그 세 개의 트루 아웃컴을 추구하는 한 발 앞서 나간 야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요성을 깨달은 메이저리그 팀들은 던과 같은 타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던이 없었다면 텍사스는 조이 갈로에게 풀스윙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지도 모르죠. 홈런 역대 8위, 볼넷 7위, 삼진 2위인 토미는 홈런 역대 37위, 볼넷 43위, 삼진 3위인 던의 상위 호환에 해당되는 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더 극단적이었던 던 때문이었습니다. 던은 타율 2할 3푼 7리, 출루율 3할 6푼 4리, 장타율 4할 9푼, OPS 0.854로 은퇴하는데요. 이를 1901년 이후 5,000타석 이상을 소화한 931명 중에서 100분위로 대입을 해보면 타율은 100명 중 99위, 출루율은 26위, 장타율은 13위, OPS는 14위였습니다. 던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타이틀을 하나 더 가지게 됐는데요. 타석에서 차지하는 볼넷, 삼진, 홈런, 못 맞는 공, 그러니까 전력으로 뛰지 않아도 되는 타석 결과의 비중이 50%를 넘는 역대 유일한 은퇴 선수가 된 겁니다. 던은 51%를 기록함으로써 49.8인 롭디어를 제치게 됩니다. 한편 볼넷, 홈런, 삼진이 모두 적었던 이치로는 4가지의 합계가 17.7%입니다. 현역 선수 중에 던과 가장 비슷한 타자는 조이 갈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갈로는 이 기록이 58.4%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로의 나이대 던은 매년 40홈런을 치고 100개 이상의 볼넷을 골라내는 타자였습니다. 던은 진기한 기록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데요. 2011년 던이 좌안을 상대로 기록한 94타수 6안타, 타율 6푼 4리의 성적은 좌타자가 좌안을 상대로 기록한 역대 최악의 성적이 됩니다. 더 재밌는 건 던이 최고의 자완 커쇼를 상대로는 13타수 8안타, 타율 6할 1푼 5리 4홈런에 장타율 1.692로 엄청나게 강했다는 건데요. 던이 커쇼를 후드려 팬 시즌은 커쇼가 잘 나가기 시작한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취지만대 게리콜보다 훨씬 더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던이 야구를 망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이 던의 접근법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 타구가 크게 줄기 시작했고 이것이 야구의 박진감을 사라지게 했다는 건데요. 이를 던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는 없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야구는 던이 던져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뛰기를 거부했던 타자 애덤 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